안녕하세요. 지금은 정말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꽃 피는 봄이 오고 있어요. 이 봄처럼 다들 삶에 화사한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삶이 조금 어려워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은 이곳에서 이야기를 털어내려고 용기를 내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저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여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 덕분에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피아노에 재능과 흥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후원 덕분에 대학에서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집은 오빠와 나 두 남매가 자란 집이었어요. 각자의 방이 있었고, 학교 친구들을 초대해서 놀기도 했죠. 제 방은 항상 가지런했고, 친구들이 말했어요. 엄무나 완전 공주님 방이라. 너도 이런 방 갖고 싶어. 하지만 엄마에게 이런 방을 갖고 싶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엄마는 내 침대는 사주시오. 난 언니랑 둘이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는 걸 보아오. 그래도 친구들이 집에 와서 내 방에서 놀도록 하는 등 즐거운 추억을 쌓았죠. 정말 신나요. 제공된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공주처럼 편한 방에서 지내는 것이 소원인 것 같아. 정말 너희 집에 자주 놀러 와도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엄마도 내 친구들이 놀러 오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주 놀러 와. 이 친구들은 제 방을 너무나 부러워했고 나는 그런 친구들에게 마음껏 방 안의 물건들을 오픈해 주었어. 늘 부족한 것 없이 부모님이 모두 다 살려주시니까 사실 웬만한 것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별로 없던 것 같아. 아끼는 물건이 있어도 친구들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주었고 언제든 침대에 누워 볼 수 있게 해주었어. 부모님은 나의 이런 성격에 불만을 가지기도 했어. 아낌없이 도와주는 만큼 내가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자기 물건에 대한 욕심을 가져주길 바래. 없으면 어쩌나. 민정아, 넌 친구들이 와서 네 물건을 만지고 놀아도 아무렇지 않다니. 응. 아, 그거 그냥 같이 가지고 놀자는 거잖아. 그래도 민정아, 그건 엄마 아빠가 네 생일에 준 거잖아. 열심히 돈을 모아 사준 건데 친구들이 가지고 놀면 좀 아깝고 화가 더 날 거야. 아, 그런 마음 없어. 난 그게 좀 더 좋아. 친구들이 한테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고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해 보여. 엄마는 우리 민정이가 자기 것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전 그렇게 큰 욕심을 가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성격 때문에 어떤 것을 하든 결단력을 갖지 못하고 그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정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피아노 연주였어요. 선생님은 저를 칭찬하고 제 스스로도 즐거웠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해왔어요. 어릴 적부터 더 큰 욕심을 가지고 미쳐서 연습했다면 어땠을지 궁금해요. 나이가 들어서야 욕심을 가져왔지만 너무 늦었어요. 더 집착했더라면 유학할 수도 있고 연주자로서 더 큰 성장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오빠와 함께 피아노 학원에 다녔는데 오빠는 2년 만에 그만두었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어릴 적부터 피아노 연주에 관심이 많았고 학원에서 연주하는 것이나 선생님의 칭찬, 친구들의 부러움 등이 좋아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린 시절에는 많은 친구들이 같은 학원에 다니는 게 보편적이었어요. 학교 앞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단지 이상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뿐만 아니라 언니, 오빠들도 모두 다른 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들보다 더 어려운 곡을 연주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선생님은 제 손 모양이 아름답다고 말하며 다른 친구들에게도 손 모양을 보라고 했어요. 그때 제 손 모양이 동그랗고 부드럽게 건반을 누르면서 연주하는 모습에 대해 칭찬을 받아 정말 기뻤어요. 선생님이 항상 친구들에게 저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더욱 노력하게 했어요. 칭찬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칭찬은 돌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그때 제게 친구들이 제 연주를 칭찬해 주었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오빠는 피아노에 흥미를 잃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피아노 콩쿨에 참여하기도 했죠. 부모님도 평소에 피아노를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저에게 있어서 피아노는 그저 취미만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죠.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의 지지와 칭찬 덕분에 피아노를 연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음악을 만들며 손 모양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도 발견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셨고 학원에서 연습을 할 때 간식도 주시면서 많은 후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나는 그런 대회에 나가면서는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어요. 분명히 연습할 때에는 괜찮거나 제일 잘 치는 거라고 선생님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콩쿨 대회에 나가는 날 아침이 되면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는지 외운 악보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고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가는 콩쿨 대회 장소에서 식은 땀까지 흘리며 떨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우리 민정이 왜 이렇게 긴장해? 잘할 거야. 믿어.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알았지? 응, 엄마. 근데 왜 이렇게 떨리지? 악보도 기억이 안 나? 시모 크게 한번 해보고 손으로 직접 연주해봐. 머릿속으로는 기억이 안 나도 손으로 직접 치면 기억이 날 거야. 응, 엄마. 알았어. 콩쿨 대회를 위해 드레스도 빌리고 분장도 해주신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꼭 좋은 성적을 내고 싶었지만 결과는 나빴어요. 평소에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뒷부분까지 악보를 까먹고 치는 바람에 평소 실력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첫 콩쿨 대회를 눈물로 끝내지요. 부딪혀서야만 끝이 나올 때가 있었고 아빠가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없이 우는 걸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기억도 나네요. 아마 모든 사람의 어린 시절에는 이런 기억이 한두 개쯤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것이 특히나 심했던 것 같아요. 무대 공포증 같은 것이 있나요? 평소보다 연주를 할 때 약하게 연주를 해야만 했고 그런 상황은 대학교에 들어가도 계속되어서 괴로웠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걱정이 필요 없었지만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시험을 보거나 대학교 실기 시험을 준비할 때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1년 이상을 준비한 예술고등학교 실기 시험을 망쳤던 날, 엄마가 저에게 말했어요. 민정아, 너 힘들 것 알겠는데 엄마는 너가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연습할 때 조금 더 진실하고 야심차게 하라고. 왜 이렇게 긍정적이고 천하태평하게 해서 중요한 순간에 참사가 일어나는지 알까요? 너무 미안하다. 최선을 하는데도 엄마의 기대를 못 따라가서 미안하지만 난 정말 열심히 했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우리 민정이는 잠재력과 에너지가 넘쳐나는 아이인데 잘 안 되니까 더 악착같이 해. 그냥 취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전공에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 시간도 돈도 우리 정말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 알았어. 엄마 알았다고 수요만 망치면 되잖아. 얘가 왜 그래? 엄마가 다 더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민정아, 엄마는 있잖아. 엄마 그만 좀 해. 그만. 알았어. 알았다고. 엄마 아빠가 내주는 돈 아깝지 않도록 시험 안 망치지 않고 속사 하신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지만 그때 많이 감정적으로 상하며 그런지 엄마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 떨어졌던 것 같아요. 엄마의 말씀은 정말 너무 좋은 의도였는데 저는 전혀 그 말씀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했죠. 하지만 돌이키면 저는 정말 당시에 아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저를 위해서 따로 연습실을 얻어서 저녁 늦은 시간에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저는 그곳에 가서도 혼자 딴 생각을 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다른 가요 같은 노래를 치거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정작 입시를 위한 중요한 곡에 많이 연습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는 바로 이런 저의 성격이 항상 아쉬웠다고 해요. 저의 꿈을 위해 좀 더 욕심있고 악착같이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는데 말이죠.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음악을 하고 있다 보니 감수성이 남들보다 많았고 그것이 장점이 되는 때도 있었지만 단점이 되는 날도 있었어요. 상당히 많았다. 장점으로는 그때 상황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주고 연주할 때 감성적으로 잘 표현해준다는 것이 있었지만 단점으로는 감성에 따라 연습을 소홀히 하기도 했고 쓸데없는 것에 빠져 넋을 잃기도 했다.
모두 예술을 즐기는 사람이 감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감성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빛이 많이 발하지 못했다. 오빠는 평범한 인문학대학에 입학하여 바빴던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아침에 학교에 다녀오면 바쁘게 학원, 과외, 피아노 레슨 등을 다니느라 밤늦게까지 바쁘게 보냈다. 방학 때는 연습실을 빌려서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했다. 그러나 부모님 덕분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친구들과 함께 연습실을 탈출해 맛있는 것을 먹거나 남자친구를 만나러 다니는 등 다른 곳에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다. 친구들은 모두 하나의 꿈을 가졌지만 연습실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답답하다고 했을 때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생님한테 혼난 이야기야. 야야, 레슨 하루도 못 봤나? 나도 맨날 혼나는데 계속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확실히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 잠깐 나왔다 오자 내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 둘 데리고 나왔다는데 친구들 데리고 같이 코인 노래방 가자고 했어. 나 노래 못하는데 누가 뒤따라와야 되지 않나? 그냥 같이 가서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노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연습실에 있던 친구와 낮잠을 자고 놀았어. 한 번 이런 시간을 갖고 나니까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계속 나가서 놀았어. 무엇이든 처음은 어려워.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말 쉬운 법이야. 그리고 남자친구가 데려온 친구 중 한 명과 교제하기 시작했어. 또, 제 성격이 감성적이라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그 남자에게 빠져 공부도 피아노 연습도 잘 안 되었어. 아무것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나니까 제 피아노 실력은 그저 그런 평범한 정도가 되어 있었어. 대학교에 들어가서 유학까지 가려고 했던 부모님도 기대를 낮추었어. 레슨 선생님과 진로 상담 후 실망한 채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지. 민정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학교가 엄마가 생각한 학교와는 너무 다른 것 같아. 이거 진짜? 에이쉬.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그래도 그럴 수도 있죠.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민정이가 열심히 하더라도 잘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최선을 다하는 대로 되는데, 알았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항상 응원해 줄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연습을 제대로 안 한다고 생각한다는 걸 모르신 채 그냥 저를 믿어주셨어요. 죄송하지만 뭔가 특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통 학교에 입학했고 열심히 사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레슨 받을 돈이 없어서 레슨 횟수를 줄이고 혼자 연습하면서 알바로 레슨 받아온 오빠도 있었고 피아노과에 진학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비해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 생각했어요. 대학 생활은 성인이 되었다는 마음에 술도 마시고 노는데 피아노에 대한 애착보다는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되어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나는 다른 학교 최대와 만나는 자리에 많이 갔었습니다. 예체능과는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친구들이 나를 만남 자리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때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3명 정도의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드디어 미래의 남편을 만나도 했어요. 나보다 3살 위인 오빠처럼 어르신 최대생 남자친구는 군대에서 제대한 뒤 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키도 크고 몸도 좋아서 정말 매력에 빠져버렸죠. 성격도 와일드하고 강인한 면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왜 그런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쓸데없는 모습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게 보였어요. 술도 잘 마시고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 모습이 참 멋진 오빠와 데이트하는 것이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나가 최대 생남자친구를 만나는 사실을 알고 우리 오빠는 극하 반대를 했어요. 얘야, 너 최대 남친 만나는다며 만나지 마. 웬만해서 왜 월 만나지 마. 오빠가 뭘 한다고. 얘야, 최대 나와서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거 얼지 않고 얼리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냥 평범한 문건 아니고
전문적인 이과 인류들 만나 취업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아이들 말이야. 미래를 위해서는 그게 100번 낫다니까. 너 진짜 후회하지. 진짜 나 답답하고 속상한 사람들 만나지 말고 내 남자친구랑 제대로 취업해서 직장 다니는 게 최고의 행복이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그런 거 아무래도 아니야. 오빠도 잘 들어봐. 오빠는 이미 첫 연봉을 벌었는데 내 남자친구는 뭐 하고 있니? 당장 졸업한대. 졸업 후에 뭘 할 건데 돈을 어디서 볼 거야? 상관하지 마. 다 생각이 있을 거야. 회사 다니면 돈도 벌고 발전하는데 돈 못 벌면 사업가도 되거나 뭐 그렇지. 오빠 의견에 상관하지 마. 다 생각이 있겠지. 회사 다니면 돈도 잘 벌고 그런 걸로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까? 오빠의 반대에도 난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내 남자친구 한 사람밖에 못 봤어. 남자친구는 곧 졸업할 거고 오빠 말대로 제대로 취업할 준비를 제대로 안 하던데. 그래도 어릴 적부터 수영 선수를 했으니까 수영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 막세 날라보는 수영 코치 월급이 안 좋다며 자존심 상하고 일하기 싫대. 뭘 해야지. 그래도 남자친구 설득했는데 내 말이 별로 귀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리고 선배가 하는 술집 일을 도와준다며 밤마다 그 술집에 가더라고. 솔직히 우리 부모님께 남자친구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는 못했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만 해야 했고 오빠한테는 결코 말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 헤어지라고 할 거니까. 하지만 내 사랑은 식지 않았어. 사랑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일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술집에서 알바를 하며 결혼을 하자고 말했어요. 우리는 돈 없이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그 결심이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용감했죠. 자기 앞길을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친구들을 보면 제가 한심해지기도 했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의 용돈으로 학교를 다녀왔기에 저축이나 투자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죠. 결혼을 강행했을 때에는 부모님의 반대가 엄청 심했죠. 그래도 저는 결혼을 강행했고 부모님께 임신한 거짓말을 해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였어요. 대학 졸업 후 부모님께서 유학을 보내주셨을 때 그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글쎄. 일단 이해하기 어렵고 어색한 구절들이 많아서 제가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더 자연스럽고 명확한 표현을 원하신다면 조금 더 간단하고 표준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롭게 작성하신 글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엄청 유명한 수영선수가 되어 올림픽에 나가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 아가씨는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원에서는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아니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의 딸도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 학원들이 돈을 엄청 많이 받는다고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 높진 않아요. 아니, 그럼 앞으로 학원 차례를 생각하시나요? 부모님이 학원을 차려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군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지 정확히 말씀 안 해봐서요. 그래요. 우리 아들은 수영 실력이 출중해서 어디 가든 수영 코치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실력도 워낙 좋았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제게 은근히 학원을 차려서 돈을 벌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자신의 아들의 과거를 모르시지만 현재는 그렇게 볼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시죠. 제 뱃속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경제적인 부분을 기대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게 속여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마에게 임신은 거짓말이라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들리자 아주 많은 혼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결혼 초청을 다 받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신혼집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5천만 원을 보태주었고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래도 딸이 힘들지 않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마음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는 그때는 알지 못하고 그저 행복하게 사용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식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남자친구의 불러받은 당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전문적인 자리를 얻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말이었나 봐요.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집을 주신 덕분에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동네 수영센터에서 일을 구해 취직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남편의 삶은 금방 끝나버렸어요. 예전부터 화끈한 성격으로 걷잡기 좋아하던 남자친구는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학부모에게 항해 전화를 받아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대요. 정말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제게 자랑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아이가 없었고 신혼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크게 반박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의 행동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았어요. 자신의 아들의 과거를 모르시지만 현재는 그렇게 볼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시죠. 제 뱃속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경제적인 부분을 기대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게 속여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마에게 임신은 거짓말이라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모습만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저는 2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동안 몇 군데의 수용 코치 자리를 그만두었고 선배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쉽게 그만둬 버리고 말았어요. 몸 안 하면 저 전심상에서 몸 안 하면 열받아서 그만둔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저는 아이를 낳고 학원 일도 그만둔 상태였지만 남편의 고정적인 수입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서 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다못해 생활비에 일부를 주시기도 하셨으며 고기와 과일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도 다 날라주셨어요. 염치도 없이 그걸 다 받아먹는 남편은 나중에는 더욱 큰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근데 우리 부모님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셔요? 아닐걸. 그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 호프집 말이야. 나 호프집 차린다고 하고 장인어른께 도움 좀 받으면 어때? 뭐? 자기, 제발 너무한다. 그건 아니야. 제대로 일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도움을 받을 생각만 해? 아빠, 엄마가 그동안 우리 집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자기가 일해서 돈을 모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 아니, 서로 돕고 살면 좋지. 우리 엄마 아빠가 돈 좀 있었으면 벌써 다 차려주고도 남아있을 텐데. 그럼 자기 부모님에게 말씀드려봐. 난 우리 부모님한테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아.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말에 나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스스로 일을 해서 집안을 먹여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쓸데없이 도움이나 받을 생각만 하는 것은 정말 한심했습니다. 최대를 나왔다고 다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 남편은 왜 그렇게 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생활비를 받았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씩 학원을 오픈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용기도 생겼고 그때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은 민정이 고생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어엿한 내 엄마가 되고 말이야. 엄마 아빠가 생각해봤는데 너 여태까지 피아노 공부하고 그런 거 아까워서라도 학원을 오픈하면 어때? 그래, 응. 나도 안 그래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근데 못내가 돈이 있나? 지금 생활비도 없어서 힘든 상황인데. 뭐, 그거야 걱정 마. 엄마 아빠가 우리 딸 학원 하나 차려줄 생각은 친정부터 하고 있었단다. 마침 알아보니 좋은 자리도 있고 우리 딸 그래도 음대 나온 여자인데 번듯하게 원장님 타이틀은 달아야지.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나 정말 열심히 해볼게. 친구들도 많이 오픈했으니까 가서 배우기도 했고 진짜 이번에는 악착같이 욕심있게 잘 일고 나가 볼게요. 그래. 우리 딸, 이번에는 정말 욕심있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나는 부모님이 차려주신 피아노 학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다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을 실망시켰던 것을 후회하며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한다고요. 이제 저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하고 싶어졌기 때문에 진정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서 먼저 학원을 차리고 성공한 친구들을 찾아가서 운영 노하우를 배우며 많은 것을 얻었어요. 이미 어렸을 적부터 학원을 차린 친구들은 벌써 집도 사고 차도 바꾸며 멋있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중 한 친구는 학원 운영 노하우뿐만 아니라 집을 사는 법도 알려줬어요.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하면서 제게 말했죠. 이 친구도 집을 사서 큰 이득을 봤다고 해요. 그 순간 나는 새로운 정보의 세계를 열고 모든 것을 알게 된 느낌이었어요. 그 전에는 신문이나 뉴스를 보지 않았고 인터넷 기사도 거의 보지 않았는데 그때부터는 돈을 모으며 열심히 일했답니다. 미천한 저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나 친척, 오빠들이 칭찬해 줄 정도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빈둥거리며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곳에 신경 쓸 시간조차 없더라고요. 그냥 학원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즐거움을 느꼈어요. 남편이 자꾸 학원 닫으라고 해서도 화를 내지 않고 받아줬어요. 돈이 생기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학원이 성공하고 아이들이 많아지니 시몬이 왔어요. 시몬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게 다 말이 되냐? 아이들이 많으니까 돈도 많아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요. 교육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시몬은 학원에서 원생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제가 돈을 꽤 번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생일이나 부모님 날 등의 기념일에 내가 선물하는 것에 많은 기대를 품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더 비싼 선물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이런 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지내면서 돈을 모았고 몇 년이 지나서 청약저축을 통해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남편은 어떤 지식도 없이 그 땅에 투자를 왜 하냐고 거슬러 왔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때는 친정 부모님이 제게 준 자금을 통해 지어놓은 전셋집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은 더 이해를 못했죠. 그 소식은 시모에게까지 전해져 시모는 제 학원에 찾아와서 미쳤냐며 소리쳤던 적도 있었어요. 얘가 돈 좀 만지더니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못한 줄 알지? 괜히 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전세로 돌리고 싶은 거 아니냐 등의 말을 하면서 다른 이들도 청약, 돈 벌기 등을 이야기하며 나도 잘 될 것을 떠나 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죠. 당신이 그 부동산 분야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소문을 듣고서 내 아들 앞날 도망칠 거 아닌지 저를 물었습니다. 시모는 학원에 찾아와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그 모습을 본 학원 선생님들이 걱정했어요. 그것은 저에게 매우 창피하고 비정상적인 일이었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가정 부모님과 친오빠는 이미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저를 격려해 주었고 응원해 주었어요. 그 덕분에 좋은 기회가 생겨 집을 구매하게 되었고 몇 년 후에 집값이 10억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남편의 수입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고생했어요. 학원에서 돈을 벌면서 남편의 카드까지 갚아야 했기 때문에 지쳐갔습니다. 집값 상승은 기쁜 일이었지만 대출금과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기에 고난스러웠어요. 또한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집을 구매했기 때문에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팔 수 없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시몬이 막말을 해서 미안해라며 집값을 물어봤습니다. 그걸 알아요.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신이 처음 집을 구하실 때 제가 돈을 도와준 거도 알지요. 만약에 그 도움이 없었더라면 처음 신혼생활을 할 때도 집을 어떻게 구했을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당신이 도와준 걸로 기억해요. 제 친정 가족이 거의 다 해주셨지만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당신의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여전히 모르는 척할 수 있냐는 거죠. 남들은 자식들이 얼마씩 돈을 주냐, 건물을 이사시키면 돈을 얼마씩 보태냐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당신은 노년에 대비해 저금을 해둔 적이 있나요? 당신의 자식들은 비싼 옷을 입히고 고가의 학원에 보내서 소중히 대대로 가정을 이어가는 건데 말이에요. 어머님,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당신의 집값이 10억에 가까이 올랐다면 나한테 5천만 원만 내놓아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도 남은 반은 필요 없으니
당신이 5원만 갖고 있으면 평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다고요. 당신의 남편, 제가 보기에는 올곧게 지금까지 돌봐주셨는데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들은 수영선수 출신으로 뒤를 잘 봐주셨는데 그 정도는 초과하지 않는다고요. 어머님, 왜 그러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어머님, 2층 대출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대출금과 생활비까지 저가 갚고 있는 것도 아실 거라 생각해요. 뭔가 이해가 안 가는데 확실히 알고 이렇게 난 얼굴로 말했어요. 그럼 버르장머리 어디서 배운 거죠?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이 기분도 더욱 크게 일어나더군요. 본인이 이해도 못 되는 말을 하고 있는 줄 모르고 말이에요. 더 화나서 제 입장을 분명하게 했어요. 어머님, 확실하게 들어주세요. 우리 집 10억 오름을 아시면 우리 집 대출금과 한 달 생활비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중에 어머님 아들이 얼마를 내는지도 알려드리죠. 지금까지 비리비리한 남편을 참고 참았는데 어머님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니 앞으로는 남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집 대출금과 생활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이 집에서 쫓아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집주인인 줄 알겠죠? 뭐라고 생각하고 정말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저의 말을 정확하게 드러냈어요. 지금도 제 카드를 가져가서 술을 마시며 돌아다니는 아들을 제 바라보 좀 말씀해 주세요. 대출금과 생활비를 문자로 보냈어요. 이 돈의 반을 못 보내면 아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분명히 알았나요? 이제껏 단호하게 이야기한 후 그제서야 시모는 꼬리를 내린 채 집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가시더군요. 아마 그날 자기 아들을 불러 제가 한 이야기와 말씀드린 금액을 모두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정말 결혼해서 경제적 책임감을 가진 적이 없는 남편에 실망을 많이 했지만 오로지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려 노력하고 참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저도 이제는 참았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한 말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쫓아낸다 해도 저는 아이들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힘들게 일해왔기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남편도 좀 더 정신을 차리길 바랬지만 아쉽게도 아직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는 체크카드만 제공하고 한 달에 정해진 액수만 넣어놓고 있는데 뭔가에 반발한다면 집에서 쫓아낼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심성은 착해서 아직까지는 제 말을 잘 듣고 있어요. 가끔 우릴 칠했어요. 나이가 들며 점점 그 강도도 약해지는군요. 남편이 주는 돈이 아직 전체 대출금과 생활비의 반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가상에서도 조금은 인정해주고 있어요. 저는 지금 누구도 부럽지 않게 열심히 아주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오랜 기간 운영한 학원도 자리를 잡았고 노하우도 쌓여 척척 잘 운영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사람 사는 일은 다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들은 사연들은 참 황당하고 이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곳에 지난 날들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만약 말하지 못하고 답답한 고민이 있다면 이곳에 털어놓아 보세요. 정말 마음이 홀가분해지실 거예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